그 지금 그림 사진에서 보고 계신 곳이 과나후아토라고 하는 도시인데, 과나후아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중앙에 있어요. 중부 레온에 있는 주 도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의 죽은 자들의 세계를 되게 알록달록 좀 특이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의 약간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약간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만들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나나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은광이 많은 도시였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은을 막 되게 많이 파갔잖아요. 그래서 다 파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이 좀 빨리 동이 나서 좀 일찍 폐광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폐광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안에 사람들이 이제 뭐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소도시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뭐 지자체랑 뭐 정부랑 뭐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주체가 있었겠죠. 어떤 컨소시엄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좀 과나와또를 찾아오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집들을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요렇게 경사가 져 있는 곳인데, 음, 컬러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이 눈으로 다 안 담겨요. 사실 이게 좀 속상해요. 너무. 사진으로 다 안 담기고 눈으로 보시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밤에 다니실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저도 밤에 여러 번 산책을 나갔었고, 요렇게 가운데 성당을 중심으로 요렇게 되게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좀 안전하게 소도시를 느낄 수 있는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로스 에스투디안테스, 그러니까 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대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왜 마리아치 같은 느낌의 밴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밴드들이 이제 노래를 막 하면서 관아우와 또 골목골목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은 스페인어로만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골목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악사들인 거예요. 콘트라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들고 다 다니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멕시코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뭐 좋아하는 소도시 중에 하나고,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제가 있던 과달라라에서 과나후아토까지 버스로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예쁜 곳이고 사람들에게 낭만을 좀 많이 주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작아요, 도시가.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리는 게 과나후아토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음, 음, 음. 산미겔 데 아옌데라고 하는 소도시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과나후아토인데 좀 더 예뻐요. 조금 더 도시가 작고, 그리고 이 과나후아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곳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이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지금 이거 사진으로 봐서 이렇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보면 우와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엄청 뭔가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뭐 예쁜 모든 것들은 다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엄청 안전해요. 멕시코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나와또 아니면 산미겔 데 아옌데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컬러풀하고 너무 예쁘고 사람들 되게 막 그냥 일상을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즐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성당. 이 성당이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멕시코도 아직까지는 가톨릭 그 신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 명동성당 같은 곳입니다. 결혼하려면 한 5년 전부터 위에 올려놔야 돼요. 리스트. 매주 결혼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면 평생 백년해로 한다라는 뭐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산미겔 데 아옌데하고 과나후아토를 같이 보시는 게 최적의 어떤 그 중부 도시 도는 느낌? 사실 저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과달라하라가 진짜 안전해요. 이번에 약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여기는 거의 비무장지대였거든요. 제가 그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칸쿤 이런 데는 다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 칸쿤, 뭐 멕시코 시티 이런 데는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달라하라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여행하기에 뭐 그렇게 뭐 여기 볼 게 있나 싶다 보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유명한고 하니 과달라하라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세 가지가 태어난 곳이에요. 하나는 뭐죠?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거요? 술. 테킬라. 테킬라가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 주에서 난 아가베로 담근 술만 테킬라라 그래요. 나머지 지역에서 난 건 전부 다 아가베주, 샴페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멕시코 음악 뭐죠? 마리아치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코코에서도 보면은 그 마리아치 밴드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마리아치도 할리스코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 멕시코 하면 제일 또 떠오르는 게 음식이잖아요. 멕시코 음식 되게 맛있잖아요. 미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제 친구들은 멕시코 음식 그냥 몰라? 매운 거 있으니까 뭐 향수병 같은 건 안 걸리지 않을까 하다가 다들 이제 기본 7kg에서 10kg까지 쪄갖고 왔던 슬픈 기억들.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 닦고 가서 맞아요. 그래서 떡꼬집 저는 사실 저처럼 이제 익숙한 사람은 길거리 닭고를 먹죠.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식당에 있는 것 위주로 먹다가 이제 물갈이도 할 만큼 하고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럴 때 길닭고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길거리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 가서 뭐 절대 드시지 마셔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저에게 생겨났고 그 이후로 저는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어떤 음료들 이런 것도 잘 드시지 마시고 가시면 식당 가서 드셔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계획이 있다. 뭐 나 과달라라 갈 건데 여기 되게 정말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식당 추천해 드릴게요. 딱 가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달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3월이 괜찮았는데 3월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4, 5, 6월, 7, 8월은 좀 더우니까 9, 10월. 근데 사실 멕시코는 더워도 그냥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습함이 아니에요. 이런 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볕은 쨍쨍하죠. 근데 그냥 건조해서 나무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는 조금 쌀랑쌀랑하니까 가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 대성당인데 카테드랄인데 진짜 예뻐요. 약간 세비야 성당 느낌도 살짝 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 호텔스닷컴 거였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구시가지거든요. 구시가지라서 여기가 대성당 여기가 이제 대성당 옆에 있는 부속 건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팝콘도 팔고 근처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과달라라 친구들이 몇 번 그 국제 행사를 그 경험을 했어요. 파나메리칸 게임도 2000 언제였더라? 2010 아니다. 2010년쯤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멕시코에 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도 과달라라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생각보다 요새 잘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나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고 중부에 있습니다. 네, 중부에 있어요. 그래서 맛바를 한번 볼까요? 멕시코 사실 진짜 큰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몇 개씩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인데 과달라하라는 요거를 한번 봐볼까요? 그냥 그림이 예뻐서 구글 맵으로 가볼게요. 멕시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멕시코거든요. 깐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멕시코 시티가 요 약간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 중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남쪽 여기가 멕시코 시티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깐쿤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보통 이제, 아니다. 멕시코 시티 깐쿤을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가시죠. 1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달은 그 위쪽. 약간 여기 할리스코주. 그리고 여기가 차팔라라고 하는 호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내륙 사람들 치고는 생선이나 그 민물고기 같은 걸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온주의 과나후아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과달라하라는 이제 할리스코주의 이제 주도, 레온의 주도는 과나후아또. 이렇게 보시면 좋고, 사실 정말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도 오아사카라고 돼 있네. 이거 오아하카거든요. 오아하카. 우리 멕시코 관련된 건 전부 다 에키스를 호따로 발음하기로 했잖아요. 왁사카 아닙니다. 오아하카입니다. 오아하카는 뭐로 굉장히 유명하냐면 원주민 문명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광 상품화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아사카 아니고 오아하카입니다. 오아하카. 그래서 오아하카도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약간 민속 뭔가 원주민의 어떤 것들을 조금 느끼시기에는 오아하카도 괜찮고 오아하카가 진짜 유명한 게 치즈가 진짜 유명해요. 깨소 오아하케냐가 거의 멕시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깨사디아는 그 또르띠아 안에다가 뭐 엄청 여러 개 넣어서 먹잖아요. 뭐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치즈도 넣고 해서 먹으면 약간 더부룩한데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깨사디아는 깨소에다가 또르띠아만 넣은 거기 때문에 이 깨소 오아하케냐를 그냥 한 덩이 썰어요. 두부 썰듯이 두부 약간 이렇게 우리 두부 부침할 때처럼 썰어서 또르띠아 안에 그냥 이렇게 녹여 먹거든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 별게 아닌데 이 치즈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하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오아하카도 좀 추천을 드리죠. 당연히 뭐 멕시코 시티는 워낙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프리다 칼로 아시죠? 프리다 칼로가 이 멕시코 시티 근처에 우리로 치면 약간 수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역에 텍스코코 아니고 그 자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작업실?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그 20살 정도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하고 평생의 애증 관계였어요. 평생 애증 관계였는데 둘이가 그냥 약간 신혼집 겸 작업실로 썼던 까사아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까사아술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운이 좋았던 사람인 걸. 멕시코 현지인들도 3일 뭐 3번, 4번 가서 줄이 너무 기니까 튕겨서 못 들어가고 막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시간 기다려서 들어갔거든요. 사실 들어가면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입었던 의복 뭐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누워서 침대 위에 거울이 있어요. 자화상을 그렸던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쇼시티야 뭐 워낙 메트로폴리탄 시티니까 볼 게 많은데 그래도 치안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멕시코 여행에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어떤 도시를 보는 게 좋을까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과달라하라, 과나후아토, 오아하카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깐꾸는 좀 질려. 근데 뭔가 바다를 느끼고 왜냐면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그 올인클루시브 호텔 있잖아요. 팔찌 딱 차면 이제 뭐 안에서 주류랑 음료랑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거 할리스코 주도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요새 그 작년에 문제 생겨가지고 푸에르토 바야르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리인클루시브 호텔을 딱 예약하시면 바다는 사실은 좀 위험해요. 파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를 보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수영을 하시다 보면은 수영장 안에 바가 있고 맛있는 음료들을 이제 공짜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텐더분들이 주시 뭐 피냐콜라다 같은 거. 그래서 간 김에 바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리조트 같은 거 느끼고 싶은데 하시면 관할에서 푸에르토바야르타까지 또 한 버스 타고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원래는 여기가 그 DMZ였어요. 왜냐면 남부에 있는 그 마약 갱단하고 북부에 있는 마약 갱단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DMZ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 가족도 다 여기다가 이제 갖다
이사시키고 여기서 이제 교육시키고 해서 제가 다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평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좀 이국적인 멕시코를 즐기고 싶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하 캘리포르니아입니다. 바자 캘리포르니아 아니고 바하 캘리포르니아인데 혹시 그 웰컴 투 디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가 여기입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이 까보 산루카스가 정말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유명해요. 약간 반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사실 저는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좀 아쉬운 게 제 룸메들이 다 여기 출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와라 니 초대할게 했는데 뭐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갔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대신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있겠죠. 근데 난 좀 이색적인 곳을 느끼고 싶어. 여기 치안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달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그나마 좀 가까울 거예요. 시티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 지금도 이제 뭐 연락하고 있는데 룸메들 항상 그 본가 가면은 그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는 사진을 막 올려요. 그러면 내가 그때 거기 갔어야 됐는데 왜 안 가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닐 데가 많아요. 사실 북부는 제가 잘 몰라요. 북부는 잘 모르고 사실 북부는 조금 더 약간 그 미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약간 경제 아니면 산업지대처럼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보장 안 가요. 왜냐면 볼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몬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멕시코 제3의 도시인데 미국이랑 가까워서 뭐 레이노사 이런데 한국 기업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 뭐 여러 국가가 현대글로비스도 여기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아무래도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최전방의 곳이고 볼 건 이제 요 밑으로 많죠. 중부 밑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시면 안 되는 곳. 시날로아 약간 요런 그다음에 이제 미초아칸 요런 데, 게레로 요런 데, 뭐 치아파스 약간 요런 데는 좀 위험하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할리스코주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요렇게 조금 위험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치안을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깐쿤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깐쿤도 그냥 호텔존에서만 그나마 좀 안전하지, 뭐, 센트로 가면은 무서운 형님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근데 뭐 한국도 비슷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가면 다 얘기해 주거든요. 뭐 하지 말어라, 이거 해라, 거기는 안 된다, 너 뭐 넣어라, 이렇게 하면 현지인들 말 잘 들으면, 그럼 뭐, 문제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멕시코가 길어져 버렸네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잠깐 멕시코 가상여행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마치기 전에 수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우리 성은 여성. 이거 어떻게 에어컨 어떻게 해버릴까요? 괜찮으세요? 불편하실까 봐. 날은 더운데 계속 한쪽으로 방향을 가니까 차라리 위에 있는 거면 좀 상관없을 텐데 그쪽이 벽걸이라 가지고. 아니면 살짝 끌까요? 지금 20.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정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정관사까지 같이 봤어요. 부정관사는 저희가 숫자할 때 배울 거기 때문에 우선 잠깐 내버려 두는 걸로 하고 수 같이 볼게요. 수. 이거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s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libro, libros 뭐 이런 식으로 botella, botellas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자음입니다. 이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은요. 에에세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에에세.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꽃은 스페인어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flor. flor. 그렇기 때문에 꽃이 여러 송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flores가 되는 거겠죠. flores. 요런 식으로.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s 붙여버리자. 우리 영어랑 똑같은 거예요. 자음으로 끝났어? 뭔가 좀 스페인어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에스를 붙여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얘는 좀 특이한 애인데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기억나세요? 거의 뭐 공식처럼 외우잖아요. 단수 복수 만들 때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스페인어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타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똑같은 발음이 나는 셀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에, s를 붙여주시면 돼요. 왜? 얘도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lápiz. lápiz. 라피스가 우리 연필이란 뜻이에요. 연필. 그래서 연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이 가운데 있는 끝에 있는 세타를 뭘로 바꿔요? 우선은 세로 바꾼 다음에 뒤에 에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도 틸데 그대로 가져가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라피세스. 라피세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1번. La casa. La casa. 무슨 뜻이었죠? 집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능 갈 때. Mi casa, tu casa. Mi casa es tu casa. 들어보신 적 있나요? Mi casa, 내 집은 tu casa, 네 집이야. 언제든지 놀러와. 약간 그 친구들의 호스피탈리티 같은 느낌인 거죠. Mi casa, tu casa 이렇게 하면 야 언제든지 놀러와. 근데 미리 이야기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환대해. 언제든 놀러와. 방 한 칸 내줄 수 있어. 이런 거죠. 수는 뭘까요? 단수겠죠. 성은 뭐예요? 여성. 그래서 라카사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죠? 라니까. 그래서 라카사 성은 여성이구나. 수는 단수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Los amigos. Los amigos. 아미고 하면 우리 무슨 뜻이죠? 친구. 우리 친구 할 때 아미고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인 친구는 뭐예요? 아미가가 되겠죠. 아미고, 아미가. 근데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명은 지금 아미고스 안에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이 혼재되어 있는 혼성일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스페인어의 기준점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를 표현할 때 혼성입니다. 그럼 무조건 남성 복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los amigos 하면은 친구들이란 뜻이겠죠. 얘는 성이 뭘까요? 남성이에요. 수는 뭐예요? 복수. 그렇죠. 얘를 그러면 우리 여성 단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La amiga, muy bien. 여성 단수니까. La amiga. 만약에 얘를 여성 복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las amigas가 되겠죠. 잘하셨어요. 남성 단수로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저도 많이 헷갈려요. 로 아미고 얼마나 좋아요. 엘 아미고입니다. 엘 아미고. 그래서 라스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엘 로스가 조금 변화할 때 조금의 그것이 있습니다요. 조금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El profesor. El profesor. El profesor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교수,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L이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L이잖아요. 수가 어떻게 될까요?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El profesor로 하면요. 남자 교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남자 교수 한 사람. 자, 얘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남성 복수로 한번 바꿔보실 거예요. L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Los, muy bien. Profesor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Profesor. 우리 아까 전에 그렇죠. 레스로 바꿔요. 왜냐면 professor가 L로 끝나잖아요. 자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뒤에 뭐 붙인다? s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los profesores가 교수님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아미고스처럼요. 여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혼성도 가능하니까. 그럼 얘를 이제 남성으로 바꿔볼까요? 여성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성으로. La profesor, 그 뒤에 뭐 붙여야 돼요? 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 profesora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 교수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자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s profesoras. 그렇죠. 잘하셨어요. 비슷해요. bailarina입니다. bailarina. 우리 bailar가 춤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춤추다.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고 bailar 동사가 춤추다. 그래서 bailarina라고 하면은 춤추는 사람이라서 사실 스페인어는 아닌데 좀 비슷한 느낌? 발레리나는 왠지 이거를 영어식으로 좀 바꾼 느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프랑스어인가? 이탈리아어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마일라리나 스페인어에서는 마일라리나 마일라리노 그렇죠. 남자죠. 춤추는 사람. 이 직업입니다. 이런 것들 바일라르 동사에서 온 거예요. 마일라리나 마일라리노. 뭐 우리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바일라르 하면 뭐예요? 단사 하면 뭐예요? 춤이 스페인어로 단사거든요. 단사.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사 뭐죠? 플라멩코. 탱고도 맞아요. 탱고도 아르헨티나. 근데 좀 비슷해요. 발을 약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플라멩코가 뭔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남부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긴 합니다. 물론 요새는 관광화가 돼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보실 수 있고 어디서도 보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플라멩코의 본고장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에서 그 플라멩코 극단이 있어요. 아마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플라멩코 춤추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막 육성하고 해서 한번 그래도 세비야 왔으니까 봐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티켓 비용이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와 이건 제가 돈을 더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돈 주고 이렇게 귀한 공연을 봤다고? 우선은 플라멩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춤만 생각하잖아요. 발만 구르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깐또, 노래하는 사람. 약간 우리나라의 판소리 비슷해요. 약간 좀 구슬퍼요, 뭔가. 그리고 기타라, 기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난사, 춤추는 거. 세 가지가 총 혼합이 되어서 플라멩코를 만들죠. 그래서 막 춤추다 보면은 엄청 가까이서 약간 동굴처럼 생긴 약간 그런 무대 공연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면은 무용수 분들 땀이 막 저한테 튀기도 하고 막 귀걸이 날아가고 이러는데 멈추지 않고 진짜 와 내가 이 돈 주고 이거를 이렇게 귀한 거를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세비야 가시면 여러분 뭐 바르셀로나에서 보실 수 있어요. 가시면 꼭 플라멩코 공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세비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세비야 플라멩코 무세오가 있어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공연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티켓이 제일 빨리 빠져나가고 저는 연계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봤는데 뭐 거기서 봐도 전혀 뭐 모자라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연하는 공간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일라리나 이거 마찬가지. 바일라리노 바일라리나 스페인어 쓸 수 있겠죠. 자, 라스 플로레스는 뭘까요, 여러분? 꽃들이에요, 꽃들. 자, 그럼 얘는 성이 뭐죠? 여성이에요. 수는 뭐죠? 복수예요. 이거 단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라 플로르 그렇죠. 라 플로레 아닙니다. 라 플로르예요. 에, s를 같이 떼버리셔야 돼요. 같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막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제가 뒤에 계속 근데 사실 우리 수업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사실 이거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어쨌든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다 하면 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만. 알았어. 약간 너 약간 이런 애구나. 약간 첫 소개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애프터를 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뭐 관상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이고 이게 좀 특이해요. 부정관사. 부정관사는요.
뭔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정해져 있냐? 이거를 약간 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서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영어로 사과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on apple이라고 하죠. 공 하나를 뭐라 그러죠? 볼이라고 하잖아요. 원 볼, 원 애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스페인어도 똑같습니다. 스페인어 숫자 1이 우노거든요. 우노에서 오를 떼버려요. 그러면은 영어의 혹은 on과 같은 운이 됩니다. 운. 그래서 만약에 책 한 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un libro가 되겠죠. un libro. 그 다음에 여성형으로 바꾸면요. 뒤에 아만 붙여주시면 돼요. una입니다. 우리가 꽃 플로르였었죠. 라 플로르는요. 정해져 있는 꽃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꽃 있잖아. 라 플로르고요. 여기 꽃이 한 송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때는 una flor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un libro, una botella, una flor, 뭐 예를 들면은 뭐 un micrófono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남성 복수와 여성 복수. 하나가 복수가 될 수 있는가? 왜냐면 우노, 우나 이거 전부 다 숫자 1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some 몇몇 개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거면 딱 그 책, 이 책 한 권, el libro 아니면 un libro 정해져 있겠죠. 아니, el libro니까 정해져 있겠죠. los libros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책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 un libro예요. 책 한 권이에요. 근데 무슨 책인지는 모르고 그냥 한 권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 그 스페인 책방 가니까 책들이 꽤나 뭐 몇 권 있던데? unos libros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몇몇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숫자 몰라요. 대략 얼만데 한 개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unos, unas는요. 무조건 몇몇의, 몇몇 개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unas flores가 되는 거죠. 들판의 꽃들은. 근데 들판에서 내가 꽃을 봤는데 걔가 너무 예뻐서 찍어온 거예요, 사진.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줬어. 엄마 이 사진 엄마 이 꽃 되게 예쁘지? 이 꽃, 너 어렸을 때도 이 꽃 좋아했었잖아. 엄마 사진 갖고 와서 봤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라 플로르가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르고 정해지지 않은 거는 무조건 un, unos, una, unas. 근데 이미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알아버렸어요. 우리끼리의 뭔가 공동적으로 아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el이 되는 거죠. ellos, lallas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 물어볼 때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위치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제가 뭐 스페인에 가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돈데 에스타가 어디에 있나요? 란 뜻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돈데 에스타 하면 어디에요? 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되겠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르셀로나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치 좋은데 여기 성당이야 뭐야 모르는 거예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뭔지. 앉아가지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김은아 스페인 괜찮냐? 나 지금 성당 앞에 앉아있어. 뭐 여기 성당 하나 있는데 이쁜데? 할 때는 un catedral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una iglesia라든지. 왜냐면 카테드랄 같은 경우에는 캐테드랄 그 대성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뭐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una iglesia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게 뭔지 모를 때. 그러면 야 그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아니야? 그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그 성당 아니야? 라 이글레시아가 되는 거겠죠. 그거 라 이글레시아 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니야?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donde está 한 다음에 무조건 정관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병원에 가고 싶어요. donde está el hospital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책방이잖아요. 리브레리아라고 하거든요. donde está
La libreria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쓱 지나가다가 저기 책방 하나가 있네? Una libreria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책방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책 모양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간판이. 그래서 여긴 책 파는 데인가 보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a libreri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보니까 여기는 스페인 관련된 것들을 파는 거구나. 정보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뭔가가. 그럴 때는 la libreria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나 오늘 책방 한 군데 갔다 왔어. una libreria. 어딘데? 스페인 책방. 나 거기 알아. 거기 라 리브레리아잖아. 뭐? 스페인 관련된 거 파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음. 네. 근데 로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모든 책을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스페인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사고 싶은 거예요. 가우디에 관련된 책을 사고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이가 아까 우리 있다 없다 no I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때 no I라고 했잖아요. no 빼버리면 I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요. I unos libros de Gaudí 하면 가우디 책 몇 권 있나요? 그러면은 있어요. CI estos libros 이 책들이 son de los Gaudís가 되겠죠. 왜냐면 이미 이 책들은 가우디에 대한 걸 사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나는 가우디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혹시 가우디에 대한 책들이 있나요? Unos libros de Gaudí. 근데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 sí. Son libros de son los libros de Gaudí.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것들이 그 가우디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쓱 보고 뭐 거의 그때 가보니까 기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몰라. 한 두세, 모르겠어. 기억 안 나. 한 몇 개 있던데? unas guitarras가 되는 거죠. unas guitarras. 그때 세 개였나? 몰라. 기억 안 나. 하여튼 뭐 한 개 있어. 몇몇 개 있었어. 약간 요렇게 이야기할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는 숫자랑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냐? 혹은 정해지지 않은 몇몇 개를 이야기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una pregunta.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una pregunta. 저 질문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el profesor 혹은 la profesor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la pregunta es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 아는 질문이 되었으니까. 약간 이제 약간의 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정관사와 부정관사에?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의미가 지시대명사나 헷갈려. 이거 저거 그거랑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애를 좀 먹었었어요. 네. 응. 네. 그럴 때는 로스 아미고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전교생활 잘 몰라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교복을 입고 어쨌든 같은 행사를 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같은 교복 나는 사복 입고 있고 쟤네는 다 교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해서 안녕 하면은 너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tus amigos 이렇게 할 거잖아요. son tus amigos? 그러면 sí, son los de mi escuela. los amigos de mi escuela. 내 학교의 los amigos 친구들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학원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들. 학교에 있는 줄도 모르다가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너 우리 학교였냐? 그럼 이제 원래는 그냥 un amigo 내 나이 또래가 됐다가 이제 el amigo가 되는 거죠. 정해진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동체 의식이 있다. 뭔가 우리끼리 정해놓은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el los가 되는 거죠. 근데 몰라요? 그러면 저기 애들이 몇 명 있네? 학생들 몇 명 있네? unos 뭐 친구들은 아니지만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쟤네 수연이 친구들 아니야? son las amigas son unas amigas de 수연.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눈인사만 한 거예요. 근데 난 잘 몰라요, 수연이 친구들을.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쟤네 알아? 쟤네 그냥 수연이 친구 몇 명인데 몇 명 알아? 약간 이럴 때는 이제 우나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걔네를 알아요. 수연이랑 되게 친한 뭐 미진이하고 뭐 수경이가 있어요. 쟤네 라스 아미가스 데 수연. 난 이미 미진이랑 수경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면
정관사. 뭔가 애매해요.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부정관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이거 좋은 질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질문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페인 막 중남미 사람들 어때요? 엄청 막 아미고 뭐만 하면 막 오늘 하루 만났는데도 아미고 하잖아요. 그거 다 좀 그 조증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사람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실제로 제가 겪은 일, 친구가 이렇게 누구랑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es tu amigo?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no, es un conocido 이러는 거예요. conocido는 지인이란 아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에이, ¿qué tal? ¿Cómo estás? 뭐 서로 막 인사하고 안부를 뭐 한참 저를 뒤에 제껴놓고 묻더니 뭐 네 친구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냥 지인 아는 사람 이러더라고요. es un conocido. 그러니까 un conocido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인 거죠. 엘 아미고가 아닌 거죠. 미 아미고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나누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인 중남미 친구들의 가장 절친들은요, 형제, 자매 아니면 사촌들이에요. 이 유대감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나가서 뭐 만난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너는 누구랑 여행 자주 가? 뭐 누구랑 뭐 고민 상담 많이 해? 그럼 보통 형제, 자매 아니면 사촌들끼리 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게 없지 않아?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티는 안 나요. 근데 우스탯 있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서 멀다, 가깝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을 조금 가린다기보다는 좀 다가가는 마음의 어떤 속도를 너무 높이지는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저 어제 만나갖고 신나게 야 우리 뭐 맥주 한잔하고 뭐 한국에서 왔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되게 약간 설렁해져 있어서 내가 어제 꿈을 꿨나? 약간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랑 부정관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셔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했다가 여러분들 푸르름 이렇게 내려갔다서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조금 약간 쉬어가는 코너처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인사말.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것들,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하기, 재채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스페인의 성수 관련된 이야기 좀 했었고, 그리고 멕시코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은가, 무엇을 하면 좋은가,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우리 이야기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근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인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내 힘으로 문장 하나쯤은 만들어 봐야지 우리 수업하는데도 의미가 있으니까 영어의 비동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이제 다음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같이 볼 거예요. 우리 벌써 4번째, 오늘 3번째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나 누구고 나 어디서 왔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더운 여름도 이렇게 오셔서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위해 박수. 우리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날씨 더운데 조심히 귀가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